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암호화폐 시장이 올라갈 듯 하다가 아직까지는 좀 횡보하는 듯한 모습, 특히나 알트코인은 좀 좋은 모습을 아직은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공부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확신하는 코인들 수량에 집중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후회 없는 하루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천천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로 서클 소식을 좀 가지고 왔어요. 안 가지고 올래야 안 가지고 올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정도로 좀 기대가 됩니다. 서클이 지금 IPO를 추진하는 가운데 리플이라든지 코인베이스의 매각 가능성을 열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리플사가 서클사를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맨 처음에 50억 달러를 제안했을 때 서클사가 아니야 우린 안 팔아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그거 너무 가격이 좀 작은데? 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에서 뭔가 충분히 매각을 하면서 리플에 인수될 확률, 이제는 코인베이스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플사가 100억 달러, 200억 달러까지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가치가 7조 원으로 전망이 된다. 리플이라든지 서클사 이런 큰 회사들이 IPO를 하게 되는 시점 너무나 기다려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당연히 XRP 투자자로서 리플사가 인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저 또한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암호화폐 투자하실 때 시가총액에 대한 토탈 마켓시어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시가총액이 한 230빌리언 정도, 2,300억 달러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역시나 테더랑 서클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 자체가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거. 이 두 개 합쳐볼까요? 한 89 정도 나오네요. 약 90%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이들이 점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서클사 USDC를 찍어내죠. 하루 기준으로 마켓 볼륨이 거의 70억 달러, 많게는 80억 달러 수준이란 말이죠. 리플사가 완전히 인수하게 된다면 이 시장 캐파를 XRP 레저 위로 가져오게 될 것, 또 어떤 소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파장을 일으킬지 천천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꾸준히 매각을 검토하면서 아직까지는 뒤에서 비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죠. 하지만 서클, 코인베이스, 리플 모두 다 뿌리는 하나,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플 RLUSD의 고위급 자문위원회에 서클과 코인베이스 그들이 만든 센터 컨소시엄의 수장이죠. 데이비드 푸스가 들어와 있다라는 그들의 자리 이동만 보더라도 기득권 최상단에 있는 세력들이 만든 그런 암호화폐 회사이자 플랫폼이라는 거 다시 한번 짚고 갈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얼마 전 영상에서 몇몇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본인이 XRP 4,200개를 달성했다. 나는 10,000개까지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10,000개까지 멀고도 멀군요 라고 하면서 XRP가 좀 가치 반영이 되는 그 순간까지 좀 열심히 모아가려는 그런 의지가 돋보이는 댓글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JY님께서도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게 들어갔던 올해 초 암호화폐 시장.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날 두고 한 소리 같지만 꾸역꾸역 하루하루 모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까지 암호화폐 시장 너무나 지지부진했어요.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한번 하방으로 되돌림 주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멘탈을 흔들어 놨었죠. 아마 많이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암호화폐 투자 정말 돈 버는 게 어렵구나. 하지만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관심도 없고 우리가 그런 큰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비록 작을 수도 있지만 5,000개까지가 본인의 목표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오늘도 보람찬 하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목표 수량 10,000개이신 분들, 5,000개이신 분들, 30,000개, 50,000개, 100,000개 등등 본인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본인의 목표 수량까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께서 올해까지 어느 정도의 수량
그리고 장기적으로 몇 개 정도 가져갈지에 대해서 꼭 한번 본인 스스로 생각해 볼 시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한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상위 1%가 위축되려면 XRP 최소 5만 개 정도는 보유해야 된다. 그 XRP 전체 지갑의 상위 1%가 5만 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 전문가의 말대로 1.098% 정도에 들어가더라고요. 현재 XRP를 가지고 있는 전체 지갑 수가 한 650만 개 정도가 되는데 한 5만 개 정도 가지고 있을 때는 상위 1% 정도에 들어간다. 저는 여기에 나오는 5만 개, 무조건 우리가 상위 1%에 들어가기 위해 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실 수 있을 만큼의 내공을 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대선이 기준점이 됐겠죠. 작년 대선 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XRP 항상 10,000개에서 20,000개는 만들어 갑시다. 2030년 바라보고 10년 뒤, 5년 뒤를 바라보고 갑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XRP 500원, 600원이었으니까 5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00개면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은 3,000원대까지 올라왔다 보니까 지금 3,000원에 10,000개 하면 3,000만 원이거든요. 누군가에겐 굉장히 큰 돈이고 비싼 돈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는 이제 조금 수량을 낮췄죠.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는 가져갑시다. 그래도 제가 이 10,000개 정도는 좀 가져가자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XRP가 원화 기준으로 10,0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아마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10,000개에 대한 얘기 못 할걸요. 하나에 10,000원이 넘고 10,000개면 1억 원이 넘는 돈인데 제가 어떻게 10,000개를 모으세요라고 하겠어요. 그쵸? 그때 되면 또 1,000개만 모으세요. 5,000개 정도 우리 2030년 모아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가격 형성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우리가 5,000개에서 1만 개 정도 말할 수 있는 선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상 이 1만 개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가격이 3,000원대가 또 넘어져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현재의 이 가격 형성 감사히 생각하면서 저는 모아가고 있습니다. 투자의 선택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몫이겠지만 늘 강조드리는 비트와 XRP 정도는 사이클 투자뿐만 아닌 장기 투자를 통해 따로 좀 빼두자 수백 번 말씀드리고 있네요. 다음 리플의 보도자료 얼마 전에 나온 거거든요. 두바이 규제 라이선스 올해 초였죠. 올해 3월 달에 두바이에서 완전히 금융서비스청 국제금융센터의 라이센스를 획득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를 기준으로 한 파트너십이 꾸준히 확장되고 있더라. 여기 보니까 잔드뱅크라는 곳이 나오고요. 마모라는 곳이 나오면서 그들끼리 다시 한번 이 아랍에미레이트를 기준으로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를 탑재한 고객으로서 선정이 됐구나. 즉 리플 페이먼트 확장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XRP가 직접적으로 송금의 브릿지 역할로 활용이 되면서 파이프라인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리플 페이먼트는 90개 이상의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죠. 이를 외환 결제 기준, foreign exchange 기준 90% 이상을 이미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700억 달러 규모의 가치의 인터넷 이미 XRP가 활용되고 있다는 거. 왜 전 세계를 대표하는 송금회사 웨스턴 유니언, 머니그램, 리아머니 트랜스퍼가 리플사와 손을 잡았는지. 리플의 비전은 늘 강조드렸지만 인터넷 오브 밸류죠. 가치를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해 세상에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리플 페이먼트 결제 솔루션 두바이, 미국, 브라질, 멕시코, 호주, 스위스에서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벌써 60개 이상의 규제 라이선스 보유하고 있다는 거. 한두 달 안쪽으로 리플과 SEC의 소송 완전히 끝나게 된다면 그들이 스위치를 키면서 이제 트레드파이 레거시 금융에서 XRP를 활용한 결제 솔루션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소식 수면 위로 떠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림을 봤을 때 드디어 이제 CME 그룹에서 XRP에 대한 선물 상품을 출시를 했네요. CME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더라도 이미 CFTC의 규제를 받은 XRP의 선물 출시가 완료가 됐다라는 거. 사실상 증권이 아니다라는 게 완전히 판명이 났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CME 그룹 역시 뿌리를 봤을 때 리플, 서클, 코인베이스와 똑같고요.
특히나 CME 벤처스를 통해 리플사의 초기부터 투자를 단행했다라는 거. 사실상 얼마나 그동안 선물 거래, 현물 거래를 올리고 싶어 했을까? 이제 슬슬 XRP에 대한 여러 가지 티커명이 거래소뿐만 아니라 이런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명시되어지고 있다.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CME 그룹에서 규제된 XRP 선물이 출시된 것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라고 얘기를 하면서 얼마 전에 리플사가 완전히 인수한 히든로드 연간 3조 달러의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회사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슬슬 XRP 레저를 통해서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라는 거. 이미 XRP가 활용될 준비는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목표 수량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금융의 허브라고 불리우는 곳이죠. 싱가포르에서 최초로 싱가포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습니다. 이 SGD 앞에다가 X자를 붙여놨네요. 스트레이티스와 함께 비트 스탬프의 티커명이 올라가고 있죠. 비트 스탬프, 유럽을 대표하는 최대 거래소였다가 로빈후드가 인수를 했고요. 리플사가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펜타라 캐피탈이 가지고 있던 약 10%의 지분, 그들끼리의 손바꿈이 있었다. 이 SGD 앞에 X자가 붙인 싱가포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어느 망에 올라갔는지 봤더니만 리플 원장 기반으로서 출시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리플사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호주 달러, 싱가포르 달러, 일본의 엔화 기반, 브라질의 헤알화 기반, 팔라우 스테이블 코인 등등 각국의 법정 화폐를 올릴 수 있게끔 리플 원장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국경 간 결제, 큰 CBDC 파이프라인에서 XRP가 활용될 수밖에 없는 것. 이제 조금씩 그 윤곽들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리플의 공식 인사이트 가지고 왔습니다. 5월 19일날 나왔고요. 리플사가 다시 한번 기부를 하고 있네요. 25밀리언 달러, 2,500만 달러를 지금 도너츠스와 함께 Teach for America라고 해가지고 이 교육 생태계에 막대한 자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리플의 초기 기부금 도너츠스에서 3만 1000개 이상의 교실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고요. 13,000개의 학교, 2만 1000명의 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하고 있다. 참 리플사는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런 자선단체에 대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 기부 활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얼마 전에도 리플 교사와 학생 위해서 2,500만 달러 기부를 했었죠. 그때도 RLUSD로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2,500만 달러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 또한 작년 이맘때쯤에는 브라질의 홍수 피해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뭐 큰 돈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10만 달러의 XRP로 또 기부한 바가 있었고요. 과거에 케냐에 크게 가뭄이 왔을 때도 RLUSD를 통해 크게 기부하면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1월 달이었죠. 이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캘리포니아에 굉장히 큰 산불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문페이와 함께 협력해서 10만 달러 지원하고 있었다. 한두 번 지원한 게 아닙니다. 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응급 대원들께도 지원을 하면서 꾸준히 구호 자금을 기부하고 있다라는 거. 그들은 자선 활동을 위해서 RLUSD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어쩌면 이를 통해 결제 효율성 정말 빠르게 이동이 되며 그들한테 잘 전달이 되는지까지 테스트까지 완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인터넷만 연결되면 굉장히 저렴하고 빠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다. 현재 약 80억 명의 인구 중에 전 세계적으로 약 14억 명 정도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20억 명 정도가 은행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걸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리플사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가치의 인터넷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겠죠.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아랍 지역의 사람들이 특히나 금융과 굉장히 소외돼 있는데 왜 자꾸 리플은 구 MFS 아프리카, 온아프리크뿐만 아니라 치퍼캐시와도 손을 잡으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국경 간 결제를 지원하고 있는지.
결국에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 금융 포용성의 시대죠. 상호 운용성으로서 모든 돈이 연결되는 시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로사리오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블록체인은 지금 여전히 머물고 있지만 이미 기차는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의미심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로사리오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듯이 오바마 행정부 때 재무부 장관, 제43대 재무부 장관을 이끌었던 인물이죠. 리플의 고위급 인사들의 이력을 봤을 때 단순한 회사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요. 또한 이 로사리오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을 이끌고 있을 때 재무부 차관보 역할을 한 바도 있었는데요. 빌 클린턴 대통령 이야기를 하니까 2018년도에 있었던 리플의 연례 행사죠. 이 스웰 행사가 떠오르게 되네요.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리플 컨퍼런스의 연사로 나설 수가 있었을까요? 그때 올라왔던 진 스퍼링 역시 국가경제위원회의 이사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 지금 현재는 그 미란 보고서를 만들었던 스티븐 미란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죠. 그들끼리의 관세 전쟁 역시 짜여진 판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문서였고요. 빌 클린턴 대통령, 진 스퍼링 그뿐만 아니라 전 연준의 의장을 맡았던 벤 버냉키, 그리고 인터넷을 창시했던 팀 버너슬리,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스타트업에 불과한 리플사의 연사진으로 함께할 수가 있는지, 올해 10월 달에 열리는 리플의 행사에는 또 어떤 연사진들이 참석을 할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인터넷의 표준,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이 왜 웹에 대한 가치 표준을 리플과 함께 손을 잡으며 만들어가고 있는지 펀더멘탈 충분히 공부하시면서 가치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사관학교 에이플 회원님들 라이브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또 한번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